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풍선 효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3월 19일 날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이렇게 4개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면서 이로 인해서 상급지,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아래 중상급지에 대한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풍선 효과를 논하기 전에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업 현장에서 있다 보면 시국이 어수선해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요, 집을 보러는 꾸준히 옵니다. 물론 실제로 이게 매매로 이어지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겠죠. 하여튼 집은 꾸준하게 보러 오는데요. 그러면 집을 매수하려고 관심이 있어서 보러 오는 분류는 크게 한 3분류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다주택 투자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주택 갈아타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 그러니까 분들의 거의 한 8, 90%가 거의 대부분이죠. 누구냐면, 어떤 분류냐면 1주택 갈아타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투자자와 무주택자들은 집을 거의 보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 그러니까 전세가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직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아직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는 않고요, 그냥 관망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즘 한참 유행 중인 똘똘이 한치 현상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특히나 시국이 어수선할 때에는 그 불안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집 사는 타이밍을 더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악수 효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풍선 효과는요, 비슷한 급지 중에서 특정 지역 일부만 규제 지역을 묶었을 때 나머지 규제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한 2, 3년 전에, 송파구 강남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잠실은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가 엘스, 리센트, 트리즘, 여기는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었는데, 그 옆에 바로 파크리오는 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우리가 잠실 그러면 엘리트가 대장이고, 파크리오가 2등, 가격 차이가 좀 났었는데요, 파크리오가 많이 따라왔죠. 그리고 좀 급지를 약간 높여서 강남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 대치동하고 반포 정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학군지다 보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꾸준히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근데 반포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반포가 굉장히 집값도 많이 올랐고, 투기 수요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수요도 많이 있었는데, 전혀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포라는 동네가 물론 좋긴 좋았지만 이런 규제 지역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비슷한 급지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묶음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수요가 나머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와는 반대로 낙수 효과는 뭐냐? 낙수 효과는요, 대세 상승장일 때 상급지의 물건을 사고 싶은데요, 그 가격이 너무 단시간에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지에 또 규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요가 마음은 상급지 물건을 사고 싶은데 하급지 이렇게 점점점 수요가 내려가는 거죠.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 21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상승장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이해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상급지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북도 오르고요. 강북이 오르니까 수요가 어디로 갔냐면 일산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일산을 또 규제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수요는 김포로 갔고요. 김포에서 또 규제가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파주까지 이렇게 가격 상승이 되고 인천, 경기, 지방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뿐만 아니고요, 물건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난 상승장에 일반인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었던 물건은 아파트일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단시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규제가 들어오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로 수요가 갔다가 또 이 아파텔마저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생활력 숙박시설, 생수구로 넘어갔죠, 수요가. 이런 거를 바로 낙수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낙수효과는요, 상급지에서 중급지로
하급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내려오는 거. 이렇게 되는 게 낙수 효과입니다. 3. 낙수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낙수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대세 상승장이어서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사놓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심리가 시장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즉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승장, 불장이어야 되겠죠. 즉 A급지, 그러니까 A급 급지를 사고 싶은데 단시간 내에 가격이 너무 급등하거나 규제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B급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니까 또 C급지로 이렇게 점점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낙수 효과는요, 주로 하위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풍선 효과는 좀 다릅니다. 풍선 효과는 하위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비슷한 물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재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이번 용산 이렇게 4개구를 묶었는데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지만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재가 아닌 하위재라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처럼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잠실에서 만약에 잠실로 이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 사람이 잠실을 묶였다고 해가지고 규제적으로 묶였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눈높이를 낮춰서 강동구 고덕으로 이사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약 정리. 오늘 영상 제가 다시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시간 내에 이번 토지거래허가 재지정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를 가장한 약간의 낙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상급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포, 동작, 성동, 과천 이런 중상급지도요, 상승폭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단 하급지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좀 더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상급지의 상급지의 풍선 효과를 누려야 되는 이런 중상급지의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폭은 상승 여력할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지 않은 중상급지 중에서 어느 특정 지역만 묶는다면 나머지 동일급지에서는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급지의 레벨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 낙수 효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3대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노량진 뉴타운을 만약에 노량진 흑석, 그다음에 어디가 있죠? 부가현 2, 3, 요 정도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노량진 뉴타운을 딱 주제 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면 풍선 효과로 부가현 2구역이 가격 상승,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비슷한 급지 내에서는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노량진 뉴타운을 규제를 했어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보다 좀 많이 아래 급지인 장이 뉴타운은 글쎄요, 풍선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급지 자체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급지가 다를 때는 장이 뉴타운은 분명히 노량진 뉴타운에 비해서 하급지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풍선 효과보다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다주택 투자자들이 시장에 재진입해야 본격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자신의 포지션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재진입하기 전에 서울 및 수도권의 매매가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난 토지거래 허가 지역 확대 재지정에 의해서 과연 풍선 효과가 있을까, 또 얼마만큼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